네, 매주 수요일은 여의도 최고의 정치 명의 세 분과 함께하는 여의도 한약방 코너입니다. 오늘도 서정욱 변호사님, 정호김 전 의원님 두 분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새로운 얼굴로 양기대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광명에서 온 양기대입니다. 아, 네. 그 국회는 작년까지 계셨고, 21대. 네, 21대 계셨고 그 전에 광명시장도 네, 두 번이나 했습니다. 네, 두 번 하신 네, 저희 새로운 한약방 식구인데 앞으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고정은 저희가 항상 약속을 못 하더라고요. 오늘 명의 얼마나 진단을 잘 하시는지 보고 맥을 잘 짚어주시길 바랍니다. 계엄 1년입니다. 오늘 뭐 모든 시사 방송들은 계엄 1년에 대한 소회를 이야기를 하는데 계엄 1년을 맞는 소회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호김 의원님부터요. 처음에 그 계엄 선포의 그 성명을 우리 김 앵커가 직접 한 소조를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그 종북 반국가 세력이라는 얘기가 지난 정권에서 꽤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벌써 1년이 흘렀는데 왜 계엄을 했는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정치 학도였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책 결정자가 어떤 예기치 못한 결정을 했을 때 그 변수가 무엇이었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실은 본인 안에서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시스템 밖 환경에서 찾아보기는 어렵고요.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이디오싱크레틱 팩터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본인의 단어입니다. 네, 성격이라든지 또는 뭐 그 여러 가지 또는 뭐 병리적인 요소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가까운 인간관계라든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는 아마 대충 이제 감이 잡히실 것 같은데 그 이유였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변수는 김건희 씨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 씨와 연동된 변수가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가장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그 김건희 씨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뒤틀리면서 그것이 계엄으로 이어지고 그 명분은 종북 반국가 세력이 된 게 아닌가. 인간관계에서 아시겠지만 아예 상대다 적이다 그러면은 미움이 덜한데 네. 내 편이다 그런 사람이 내 편이 아닌 걸 확인하면 사람이 확 돌아버리거든요. 그냥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정 의원님 정치학도라고 겸양으로 말씀하셨지만 박사님이십니다. 정치학 박사세요. 네, 서정욱 변호사님. 뭐 저는 개인적으로 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게. 계엄은 이게 원인이 뭐냐? 민주당이 잘못된 건 크다고 봅니다. 그때 예산, 법률, 탄핵권을 남발해서 사상의 그 대통령실이나 검찰, 감사원, 국가기관을 일을 못하게 마비시킨 이런데 민주당도 반성을 해야 된다. 이걸 첫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보면 계엄이 잘못됐다 해서 이게 과연 내란이냐 법적으로. 네. 헌재에서도 이게 내란에 대해서는 판단을 직접 안 했거든요. 저는 내란이라는 거는 이게 폭동 상당 기간 국가기관을 마비해야 되는데 2시간 만에 법에 따라 해제 요구해서 이게 해제됐잖아요. 따라서 이게 내란으로 몰아가지고 내란 우두머리 중요인부 해가 추경 원내대표까지 영장 이거는 이게 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양기대 의원님은요. 자, 지금 생각해봐도 참 어처구니 없고 황당하고 그러나 끔찍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그게 우리 국민들이 분연히 일어서 가지고 그 민주주의를 지켜야겠다는 그 열정과 용기로서 지키지 않았다면 정말 나라와 국민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고 고통을 받았을 텐데 자,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참 유대하다. 그래서 뭐 오늘 그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특별 성명에서 우리 국민들이 노벨 평화상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 그래서 오늘을 뭐 국민 주권의 날로 이렇게 했는데 저는 뭐 빠른 속도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또 국회가 회복이 되면서 내란에 대한 지금 단죄를 하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암초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은 계속 진행이 될 거고 또 잘 마무리돼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는데 저는 잘 안타까운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과 네. 또 이 내란에 대해서 같이 했던 그 정당의 국민의힘의 장도영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사과조차 않고 네. 뭐 참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정말 우리 국민들의 그 억장이 무너지는 그때의 상황을 제대로 아직도 못 느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참 나라의 불행이고요.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도 뭐 이 내란 단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암초가 있긴 하지만
이번에 과거에 우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12.12 군사 반란이라든가 5.18 그 학살 이런 것이 일어났을 때 그 뒤에 꾸준히 막 끈질기게 단죄하는 그런 역사 정의 세우기를 했단 말이죠. 바로 세우기를.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경우든 내란이건 쿠데타건 독재는 허용할 수 없다. 그 국민들이 그걸 보여줬고 이번에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역사적 교훈으로 새기는 그런 계기가 돼야 한다. 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이제 외신 기자회견이 있었고 특별 성명을 냈는데 특별히 주목해서 보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성호김 의원님? 그 다시는 쿠데타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계엄은요, 그 나라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하는 게 계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사람들이 계엄을 안 하면 이런 꿈을 꿀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쿠데타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를 만들 것이고 엄정한 처벌을 언급했는데 이제 저는 민주주의가 복원된 만큼 대통령으로서 그런 꿈을 꿀 필요도 없이 내가 그 계엄과 관련해서 이렇게 자기 의지를 밝히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리석음이 뭐냐. 사실 대한민국은 다시는 쿠데타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에서 그걸 시도했기 때문에 6시간 만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군이고 뭐고 지금 물론 이제 우두머리에 대해서 주요 가담자 뭐 단순 가담자 해갖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면은 아마 더 큰 비극이 생길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숙제는 쿠데타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보다는 이제 갈라진 민심을 이렇게 뭐랄까 아우르면서 통합을 과제로 해서 그 통합을 한 그 외국의 사례들이 있잖아요.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링컨도 있었고 루스벨트 대통령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대통령이지만 그 전에 야당을 얼마나 아우르고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공부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은. 저는 이제 국민들이 노벨 평화상 충분하다. 그러면 저도 노벨 평화상 받아야 됩니까? 네. 국민들 중에는요. 윤 대통령 탄핵을 뭐 주장한 촛불 국민도 있고 또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 광화문의 태극기 또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국민을 말하느냐. 국민을 말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은 이제 더 중요한 게 오히려 통합해야 되는데 지금 나치의 전범을 추적하듯이 끝까지 잡아서 처벌하겠다. 이래가지고 이게 과연 통합이 될까. 저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섬뜩하고 우리에게 광기가 있다. 지금은 진짜 본인의 약속대로 침식에 국민을 하나로 합치는 지금 우리 양극화 지금 우리 군은 분들이 심각합니다. 네. 정치적인 이념 대결이 이 부분을 더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양기대 의원님. 그래요. 대통령께서 특별 성명에서 다시는 쿠데타를 꿈꿀 수 없는 나라 또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빚을 유발할 수 없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의로운 통합. 아까 정호빅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국민 통합 얘기를 했는데 정의로운 통합을 얘기한 것은 뭐냐면 이번에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황당무계하고 이 끔찍했던 내란을 제대로 단죄하고 그리고 그 단죄 속에서 정말 국민 통합도 이루어야 하고 또 이 정부가 또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야당과도 타협하는 그런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또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의로운 통합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고요. 결국은 저는 이번에 그 국민들이 보여줬던 그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열망, 또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용기 이런 것이 앞으로 대통령이나 어떤 통치권자, 집권자도 이제는 거기에 거슬려서 거기에 반해서 국가를 경영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정의로운 통합이 좀 더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네, 원래 기후 위기에 맞서서 이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제 정의로운 통합이라는 새로운 표현이 나왔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늘 메시지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요미우리 신문에 인터뷰가 하나 있었고요. 거기서는 이제 몇 시간 만에 국회 해제 요구를 수용했기 때문에 이게 국민을 억압했던 과거의 대통령들의 계엄과는 다르다. 이런 표현을 좀 나온 것 같고 별도로 또 변호인단을 통해서
그 12.3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여기서 첫 문장만 제가 좀 읽어드리면 12.3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 전복 기도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 수호 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습니다. 라고 이제 첫 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 어떻게 보시는지 정호기 의원님. 그 민주당이 그 다수 국회의원을 무기로 해가지고 많은 그런 입법 독주를 했던 건 사실이에요. 제1야당으로서. 네. 그래서 뭐 탄핵이라든지 또 예산, 법률에 있어서 사실은 여당이 할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또 대통령이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그 팩트들은 많은데 그 민주당이 잘못했으니 나는 더 잘못하겠다 해가지고 계엄을 하는 게 정당화될 수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마치 또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니까 이거는 좋은 계엄이다라고 얘기는 하는 건가?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과거의 계엄이 있었고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지금 하는 건 옛날 거하고는 달라요. 뉴 버전이에요 하면서 하고 빨리 끝냈다. 빨리 끝낸 거는 국회가 조기에 열려가지고 계엄을 해제하라는 의결을 했기 때문에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그거를 또 굳이 일본의 언론을 빌어서 인터뷰를 하면서 하는 이러한 행태가 제가 보수주의자인 한 사람으로서 갑갑함을 느끼거든요. 계엄은 잘못된 거예요. 계엄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 계엄은 비상계엄이에요. 그 포고령을 보면은 뭐 무시무시한 말들도 많았잖아요. 근데 전공의들 처단한다. 젊은 우리 김 앵커 같은 분 잘 몰라서 아니 김 앵커가 몰랐다는 게 아니라 그 세대 분들이 몰라서 그 다음 날 또 무슨 TV 토론하자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계엄하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게 계엄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전직 대통령이 내가 한 계엄은 잘못된 계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까요? 이제는 좀 다들 그 뭐라 그럴까 그 좀 정상성을 회복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혼란시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도움이 안 돼요.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 박한수 대장이 이제 배포했던 포고령, 계엄 포고령에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라는 문장이 표현돼 있었습니다. 포함돼 있었습니다. 계엄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 서정욱 변호사님, 오늘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저는 계엄을 잘못했다 하더라도요. 대통령 메시지 핵심은 과거에 우리 이승만 정권 때도 계엄이 있었죠. 55년 8년아. 그리고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그때도 계엄은 상시화 있어서 유신 때. 그리고 전두환 그때 보안사령관 때 광주 아픔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게 계엄하고는 좀 성격이 틀리다. 대통령이 처음부터요. 국회 해결 표결을 막으려면 주말 저녁이나 심야에 기습적으로 하고 체포도 기습적으로 체포부터 하지. 그 의원들이 다 옆에 모여 있는데 그날 평일에 저녁에 공개적으로 하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민주당이 좀 폐악질을 절박하게 호소한다는 이런 의도로 단기간에 짧은 계엄을 생각했고 그래서 비무장 병력 몇백 명 정도로 한 거예요. 김용희 장관에게 제대로 하려면 10만이 필요하다 이랬거든요. 따라서 그 부분을 오늘 요미우리에 했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말해주는 상당 부분은 공감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양기대 의원님 전혀 다르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정말 시대착오적이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본인이 그냥 붕 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아까 정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본인이 계엄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그 군인들이 와서 총칼로 우리 시민들 국민들을 위협하고 또 정치인들 주로 민주당 진보 정치인들을 한동훈 대표가 포함해서 다 잡아다가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 그 옛날 뭐 우리 12.12나 5.18 그때 군부 세력과 뭐 다를 거 없는 오히려 더 세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뭐 그냥 연습으로 해봤다 하도 답답해서 해봤다 야당 때문에 해봤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저는 한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 치고는 여전히 정말 국민들한테 큰 지탄을 받고 또 본인이 반드시 죄가를 치르라고 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분이 재판 과정을 보면 자기가 만약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또 야당의 그런 공세적인 그런
자기에 대한 비판 때문에 실정을 유도하는 것 때문에 자기 했다 이렇게 하면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가서 그냥 그 자기 부하들한테 가서 다 책임 넘기고 자기는 그냥 뒤에서 뭐 뒷공무원이 빼는 그런 참 저 너무 참 비루한 그런 행태를 보이는 분들이 네.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내린 비상사태라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옹호하는 거 보면서 이게 아까 이재명 대통령 얘기대로 조금 더 우리가 단죄할 건 과감히 해야 우리 후세에 좋은 교훈이 될 거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네, 이번에 보니까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별도 낸 메시지 보니까 그 책임 전가에 대한 비판을 의식했는지 대통령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다는 이유로 탄압과 고통받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제게 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그런가요? 이런 비판에 대해 좀 의식한 네.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한편 오늘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추경호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된 거 법원에서 이제 기각이 됐습니다. 양당의 반응 그리고 특검의 반응은 굉장히 극명하게 나뉘었는데요. 이 영장 기각은 어떻게 보셨는지 정호김 의원님.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다선 중진 그리고 당의 원내대표로서 계엄이라는 상황에서 과연 그 당의 리더십을 그렇게밖에는 발휘할 수 없었는가. 또 사실은요. 추경호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그 국회의원들 말입니다. 다 입법기관이에요. 원내대표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간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이 안 돼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사람이 그러면은 주요 가담자라고 불릴 만큼 증거가 있었는가, 법리에 맞는가, 원내대표로서 원내대표가 해야 될 일을 안 했다라는 부작위가 과연 주요 가담자로서의 그 이유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점에서 제가 볼 때 재판부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봐요. 이게 재판부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라는 건 야당의 어떤 인사가 만약에 판사가 역사 인식이 있다면은 구속을 시킬 거라 그러는데 판사가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재판을 하면 이거 큰일 나는 거거든요. 네. 사법부라는 거는 법리와 증거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지 정치적인 역사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기각될 거라고 생각하는 많은 그런 그 율사들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위기 상황에서 여당의 지도자로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맞느냐, 이거는 변론이라는 겁니다. 정치적 비난 가능성은 높지만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특검이 충분히 규명을 못한 것 같다 이런 거고 서정호 다툼의 변호사님도 여지가 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죠. 다툼의 여지가 있다. 영장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니 세 가지가 없더라고요. 네. 하나는 그 공범이 없어요. 네. 내란을 혼자 합니까? 혼자서 내란을 어떻게 해요? 공범이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피해자가 없어요. 피해자라고 김상우 의원이나 몇 명이 뭐 진술했는데 다 표결하러 갔잖아요. 네. 그다음에 직권 남용이라는데 원내대표의 지위가 행정관청이나 권한이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게 그냥 교섭단체의 대표일 뿐이에요. 원내대표가 무슨 권한이 있고 어떻게 표결하라 마라 말도 안 되잖아요. 따라서 저는 처음부터 법리적으로 이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100% 기각이다. 역시 제 예측대로 됐지 않습니까? 네. 이거야말로 우리 아직 법치가 최소한은 작동하고 있다. 근데 그때 카톡상으로는 한동훈 대표는 이제 무조건 국회로 와라, 본회의장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게 아니라 뭐 저기 가라 이렇게 계속 좀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판단이 좀 달랐던 것 같고 지금 보도에 따르면 태블릿에 55년 대법원 판결이 있어서 국회 해제가 의결되더라도 그 대통령이 다시 선포하기 전까지는 계엄의 해제가 효력이 유지된다. 요 판례를 다운받았다. 이게 지금 나오는데 아니 판례가 팩트니까 판례 받은 게 범죄입니까? 아니, 네. 그러니까 제 말은 대법원 판례는 이게 이제 검토해봐라고 한 실무자가 판례 주는 거니까 네. 그건 아무 문제 없고요. 네. 자 정치적 처신이요. 네. 한동훈 대표보다 추경호 원내대표 훨씬 잘한 거예요. 자 계엄이 선포됐다. 그럼 이게 일단 당론부터 모아야 돼요. 개별 행동을 하면 안 돼요. 당의 의견을 107명 모아서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은 반대입니다. 우리 당은 찬성입니다. 이게 맞죠? 그런데 개별적으로 막 뛰어가서 이재명 대표보다 먼저 가가지고 표도 없잖아. 그 본회의장 들어갈 자격도 없어요. 한 표도 없어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가서 막 먼저 가서 야당보다 해제하는 게 이게 여당 대표로서 이게 할 일입니까? 저는 오히려 여당 대표로서 아주 가벼운 처신이다. 그렇게 봅니다. 왜? 한동훈 당의 대표가 의견 잘못했다. 잘못했죠.
당의 의견을 먼저 모아서 당론을 정해야 돼. 그래서 이 당의 의견으로 우리는 반대다. 뭐 이런 식으로 네. 파악을 해야 되잖아. 아니 이재명 대표보다 먼저 뛰어간 게 자랑입니까? 아니 근데 정호기 의원은 이제 어쨌든 헌법 국회의원은 하나하나 개별 입법기관이니까 중요하고 긴박할 때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가장 같은데 많은 정보가 대통령이 들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물어보지도 않고 대통령이 소통을 해야죠. 21대 국회의원이셨던 아니, 양기대 의원님 아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10초만 네. 얘기해. 여가 무슨 공산주의예요? 자유민주주의 하에 국회의원들이고요. 당론이 있으면은 관례상 당론을 따르지만 이런 위기에서 입법기관으로서 그런 보수 정당으로서의 헌법적 가치가 무엇인가를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여기서 당론을 따라야 되니까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고 계엄을 선포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한 것이니까 따라야 한다.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대통령이 계엄에 대해서 유죄받으면은 똑같이 유죄받아야죠. 추경호 의원이 지금 구속이 기각됐다 해가지고 결국 기소되지 않겠습니까? 불구속으로. 그러면은 지금 태블릿 얘기도 하셨는데 좀 더 이제 그 깊이 있는 얘기가 그 재판 중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법리와 증거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구속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사법부의 기능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네. 그래요. 뭐 추경호 그 당시 원내대표 우리 생생합니다. 그 심야 그 자정 그 전후로 뭐 당사로 국민의힘 의원들 오라겠다고 하고 또 뭐 애길이 회의장을 오라겠다 해서 막 오락가락하면서 또 나중에 밝혀진 얘기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하고 통화한 내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이 여러 면에서 뭐 빠져나가고는 있지만 뭔가 그 정황 속에서 계엄에 대한 공감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국회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지 않느냐라는 의혹 때문에 이제 영장이 청구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뭐 오늘 조경태 의원이나 홍준표 전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던데 전 시장도 그런 얘기를 했던데 이 영장 기각이 곧 면죄부는 아니다. 다만 그런 그 여러 가지 증거라든지 또 정황에 대한 뭔가 재판부가 확신을 못 얻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저는 이제 이 문제가 앞으로 뭐 특검이 이제 불구속 기소라도 해서 이제 재판이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 민주당이나 또 내란을 이렇게 단죄한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자칫하다가 내란에 대한 그 면죄부를 주는 그런 또 계기가 되고 필요 이상으로 야당이 공격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될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정청래 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에서는 야 봐라 이게 내란의 저항 세력들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내란 전담 뭐 재판부도 지금 네. 다시 추진해서 강하게 하고 이런 상황들을 좀 더 강하게 좀 이 내란 단죄로 활용하는 그런 또 계기로 삼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 오늘 장동 대표는 사과 메시지를 안 냈고 국민의힘 25명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 주도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재창당 수준의 혁신이 필요하다. 저런을 선언해야 한다는 혁신 세력이 좀 뭉친 것 같은데 이 상반된 두 개의 메시지 어떻게 보시는지 정호김 의원님. 일단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구속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는 좀 브레이크가 일정 정도 걸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선가 그 말씀도 드렸어요. 추경호가 기각이 되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계엄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분수령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거를 당대표 빼고 원내대표와 그다음에 뭐 초재선 25명 네. 그리고 또 자기 그 메시지를 따로 낸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국민의힘의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상당수가 이 계엄이 잘못됐다라고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국민의힘은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여기서 그 늪에서 좀 헤어나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계속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 윤어겐이라든지 탄핵 반대 그 시도하고 거리를 두지 않으면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은 기본적으로 35% 정도는 아주 강한 보수 플러스 합리적 보수 내지는 비판적 보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가 제대로 된 길을 간다 그러면은 마음을 돌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지지층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신뢰를 소구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해나가지 않으면 결국은 선거가 말해주는데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네, 서정욱 변호사님. 저는 장동혁 대표가 사과를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네. 뭐냐면 이게 그 계엄이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공직자들 고초를 주석에 정말 이게 책임감을 느낀다. 다만 계엄의 원인은 의회 민주당이 폭거에 맞서기 위한 거였다. 이렇게 팩트에 따라서 저는 사과를 했다고 보고요. 오히려 이제 이번에 사과한 25명 포함해서 한동훈 대표 있잖아요. 네. 이분들은 밑도 끝도 없이 계엄을 못 막아서 죄송합니다. 이러더라고. 계엄을 어떻게 막아요? 계엄은 대통령이 고유권한인데 그 자기들 잘못도 아닌 걸 잘못했다. 계엄을 못 막아서 죄송하다. 그러면 이게 국민의힘이 어떻게 계엄을 사전에 막죠? 대통령이 갑자기 계엄 선포하면 국가 원수로서 권한이에요. 근데 송원석 원내대표도 계엄을 못 막아서 사과한다고 그러니까 계엄 했는데. 막을 수는 있냐고요. 어떻게 막아요? 민주당 국민의힘이 어떻게 막아요? 대통령이 고유권한인데. 네. 따라서 이게 팩트도 안 맞는 걸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우리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으면 이거 아니에요. 장동혁 대표는 딱 의회의 폭거에 맞서서 계엄을 했지만 그 계엄은 국민께 불편을 주고 이래서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한 거 아닙니까? 저는 올바로 사과했다 봐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양기대 의원님은 좀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불편한 질문 하나 요거 드리겠습니다. 한번 더 해야 돼. 시간이 없어서. 아니, 문진석 원내부대표랑 왜냐하면 이게 아니 시간이 없어요, 진짜. 내가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네. 이 얘기를 좀 반박하고 싶어요. 이게 오늘 장동혁 대표가 사과를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이 계엄을 옹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거기서 뭐 책임을 자기가 통감한다겠지만 이것은 무슨 사과가 아니라 하나로 뭉쳐서 제대로 싸우지 못해서 자기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렇게 오히려 비상계엄이나 내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참 국민의힘 장 대표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그 강경파들이 완전 이 한 섹터 한 세력을 형성해 가지고 아까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는 송원석 대표나 또 25명의 추재선 의원이나 또 다른 양식 있는 의원들 여기에 그냥 완전 지금 양분이 된 상황. 이거 참 국민들이 뭐라고 보는지 참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걸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오늘 여의도 네. 한약방은 민주당 양기대 전 의원, 정호김 전 의원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 세 분과 함께했고요. 잠시 후에는 그 25인의 혁신파에 들어가 있는 김재섭 의원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춤과 노래를